자, 여러분 모두 시험 치느라 많이 고생했고 결과야 뭐 어떻든 사실 조금 연연해야 되지만 괜찮습니다. 3월이니까. 우리의 목표는 12월 수능이기 때문에 내가 3월 모의고사에서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수능에서 이게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 생각을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답 정리를 하면 됩니다. 3월 점수에는 조금만 연연하세요. 자,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별 5개 중에서 별 3개짜리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내가 많이 틀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고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제 알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 풀이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어떤 동물, 이에는 6이래요. 이에는 6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형성되는 세포 가와나의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과 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모두 중기의 세포입니다. 라고 했고 여기 그래프에 가와나를 비교해서 알려주었고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포 주기, 세포 분열 관련된 문제였고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요 핵상 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맞춘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포 분열 과정이 헷갈리게 되면은 틀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핵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EN과 N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의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EN이라면은 요 세포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 상동 염색체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고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들어있다 그러면은 N이라고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EN인 세포 속에는 이러한 형태의 염색체들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은 이제 크기는 다르게 표시하기 좀 애매해서 색깔로 상동 염색체를 구분해서 그려보았어요. 상동 해가지고 총 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얘는 6인 세포의 모습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포 가와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가와나는 지금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가는 염색체 수가 3개고 나는 6개래요. 요걸 보고 우리는 핵상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EN인 세포 속에는 모든 세포는 염색체를 6개 가져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가는 지금 염색체의 개수가 6개의 반인 3개만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핵상이 뭐다? N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나는 6개가 그대로 다 들어있으니까 얘는 핵상이 EN인 세포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의 핵상은 N이다. 가의 핵상 N 맞습니다. 맞고 니은 나의 이가 염색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EN인 세포고 얘는 감수분열 중이라고 했죠. 감수분열 과정에서 핵상이 EN인 거는 어떤 분열입니까? 1분열이에요? 2분열이에요? 네, 맞아요.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1분열이 완료되면은 핵상이 EN에서 N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1분열 중에서는 EN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감수 1분열 중인 세포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가는 감수 2분열 중인 세포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감수 1분열에 중기세포에는 이가 염색체가 있습니까? 감수 1분열에는 중기에 세포의 적도판 부분에 상동 염색체가 붙어있는 이가 염색체들이 배열을 하게 되고 방추사가 이제 거기 붙어서 이제 후기 때 떨어져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감수 1분열 중기에는 이가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디귿. 이 동물의 G원기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은 4이다 라고 했습니다. G원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세포 주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물어본 보기겠죠. 자, 세포 주기는 G1, S 그리고 G2 그리고 M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 M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열기라고 알고 있고 요 앞에 있는 G1, S, G2는 간기의 세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기 때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DNA 복제가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은 G1기는 S기의 앞이니까 DNA 복제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DNA의 상대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반이 돼야겠죠. 자, 감수 2분열에는 간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감수 1분열 앞에 G1기, S기, G2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감수 1분열 중인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 4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복제가 된 상태일 테니까 복제가 되기 전인 상태인 G1기에는 DNA 상대량이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10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X와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고, 여기 표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수축인지 이완 과정인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가 그걸 찾아가지고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 기억과 니은이 나와 있으니까 임의로 선생님이 여기 겹쳐진 부분을 디귿이라고 잡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시점은 T1과 T2입니다. 자,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니은, 디귿, 기억으로 분석을 하면 되겠죠. 나와 있는 건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T2일 때 X의 길이, 그리고 니은의 길이는 두 개가 다 나와 있어요. T2일 때 X의 길이는 2.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 0.4, T2일 때 0.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니은에 대한 길이가 다 나와 있죠. 얘는 T1에서 T2로 갈수록 0.2만큼 줄어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니은의 길이가 줄어드는 과정은 수축입니까? 이완입니까? 그쵸, 얘는 수축 과정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옆에 공식을 다 적어보면 수축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마이너스 2x, 니은의 길이는 마이너스 x, 디귿은 플러스 x, 기억은 마이너스 2x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x의 값은 0.2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T1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x는 얼마입니까? 2.0에서 0.4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2.4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 뒤에 문제를 보면 됩니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H대이다. 기억은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는 H대가 맞습니다. 다음 니은, T1일 때 X의 길이는 2.4이다. 2.4로 나왔죠. 여기.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A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자, 여러분, A대의 길이는 특징이 뭡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지칭하는 거고, 수축이든 이완이든 절대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점 간의 길이를 변화한 자체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길다가 아니라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전 부분에서도 고난이도로 많이 나오는 염색체 비분리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다행히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쉬운 형태로 나와서 많은 친구들이 맞췄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래요. 그리고 각 정자의 핵상을 나타낸 거고,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정보를 다 줬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 거죠. 우리가 굳이 안 찾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염색체 비분리 이외의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정자의 핵상을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위로 타고 올라가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감수 1분열,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면은 감수 2분열에서는 정상 분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근데 감수 2분열에서는 핵상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핵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n-1,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처음에 2n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한쪽은 n-1, 한쪽은 n 플러스 1로 비분리가 된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상염색체는 정상 분리가 됐다라는 소리겠죠. 성염색체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정자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생식세포인 정자에는 성염색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동염색체가 X염색체와 Y염색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성염색체의 비분리 루트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처음에 X와 Y 상동염색체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수 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상동염색체가 한쪽으로 몰빵이 돼서 들어왔다는 소리겠죠. 그럼 n 플러스 1인 곳에 XY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게 된 거고, n 마이너스 1인 곳에는 성염색체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감수 2분열 때는 염색 분체만 떨어지기 때문에 XY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n-1 쪽에는 성염색체는 없고 상염색체만 정상적으로 들어있겠네요. 그럼 상염색체의 개수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은 얘는 44 플러스 성염색체죠. 남자니까 얘는 XY라고 합시다. 그럼 2n일 때는 상염색체 44개 들어있었는데
자, 1분열 때 정상 분리가 되면은 반으로 쪼개지게 되죠.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22개, 22개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분열 때는 역시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모두 22개의 상염색체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X염색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요정자를 나타낸 거죠. 얘는 지금 상염색체만 22개 들어있고 성염색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니은에 22개의 상염색체가 있다. 자, 니은은 이정자를 나타낸 건데 얘는 22개의 상염색체 정상적으로 들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니은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에게서 터너 증후군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자, 터너 증후군은 여러분 염색체 비분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이고 얘는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44개 들고 있는데 성염색체, X염색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니은은 지금 상염색체 22개에 XY를 한꺼번에 들고 있는 정자입니다. 얘가 정상 난자랑 수정이 됐대요. 난자는 성염색체 X밖에 가지지 못하죠. 자, 얘네들이 수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생명체는 XXY의 성염색체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XXY는 뭡니까? 남자고요. 일단 Y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3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어떤 동물 얘는 이해는 사네요. 세포 주기를 나타낸 거고 나는 이 동물의 분열 중인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G1기와 G2기 중 하나이며 이 동물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요 그림 먼저 분석해보도록 하죠. 세포 주기를 나타낸 건데 기억과 니은이 G1이나 G2 중에 하나래요. 자, 지금 시계 방향으로 사이클을 돌고 있죠. S기 전은 우리가 G1기라고 알고 있고 S기 다음은 G2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M기라고 알고 있죠. 그럼 기억과 니은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분열 중인 세포를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전 형질이 이 사람은 라지알, 스몰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자, 이 사람의 세포 분열 중인 세포가 EN이라면은 얘는 무조건 유전 형질에 대해서 라지알, 스몰알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얘네들은 상동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N인 경우에는 라지알이나 스몰알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요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문제를 분석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 동물은 EN은 4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체 염색체 수가 4개면은 핵상이 EN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염색체 개수를 세보도록 합시다. 얘는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후기의 세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염색체 하나, 둘, 셋, 4개,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의 핵상은 EN이구나 라고 판단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상동 염색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얘랑 상동인 건 뭡니까? 자, 크기랑 모양이 비슷한 얘겠죠. 그리고 얘랑 상동인 건 여기 밑에 있는 얘겠고 그럼 상동인 짝을 찾아보면은 요렇게 상동, 요렇게 상동, 총 상동 염색체 두 쌍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근데 상동 염색체 상에 같은 위치에 유전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스몰 r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반대편에 지금 쪼개지고 있는 염색 분체 상에는 라지 r이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 여기 A 염색체는 스몰 r이 들어가야겠죠. 자, 왜 그럽니까? 원래 얘네들 붙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고 얘네들도 붙어 있었을 거예요. 크기랑 모양이 같은 염색체. 근데 상동 염색체 관계니까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쪽에는 라지 r, 한쪽에는 스몰 r. 근데 요가닥과 요가닥은 복제된 관계라고 했죠. 유전자가 똑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라지알, 반대쪽에 스몰알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쪼개지면은 이러한 형태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G2기이다. 기억은 G2기 맞습니다. 다음 니은. 나가 관찰되는 시기는 니은이다. 나는 지금 후기의 세포죠. 후기는 G1기에서 관찰됩니까? 자, 여러분. 일단 여기 지금 G1, S, G2 얘네들은 간기에 해당하죠. 자, 간기에는 염색체의 형태가 관찰됩니까? 염색체의 형태는 M기에만 관찰이 됩니다. 간기에는 실처럼 풀려있는 염색사의 형태로 판단이 되죠. 일단 염색체가 나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M기 중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M기이기 때문에 틀린 거. 그 다음 디귿. 염색체 A에 라지 R이 있다. 아니죠. 얘는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립유전자인 스몰 R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극의 전달에 대한 문제고 역시 3점짜리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풀어본 문제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쉽게 나온 편이니까 맞춘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많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민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이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 우리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알려줬어요. 1mH에 2cm를 가네요. 그림 가는 이 신경의 지점 P1에서 P3 중 P2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자극을 준 지점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경과된 시간이 3mH일 때 P3에서 막전이를 나타낸 거고 나는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일 때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극을 준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P3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mV라고 알려줬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도 여기 알려줬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P1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P1은 여기죠. P2에서 P1까지 가는데 총 3cm가 걸리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과된 시간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간다 했습니까? 전도되는데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막전이가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들어간다 했어요. 자, 근데 경과된 시간 3mH라고 했죠? 그럼 전체 3.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속도를 알려줬기 때문에. 자, 1mH에 2cm를 가는 속도로 3cm를 가면 몇 초가 걸릴까요? 2분의 3초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1.5초가 걸린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막전이가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1.5초가 걸리게 될 거고 1.5초일 때를 찍어서 올려봤더니 자, 여기 탈분극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P2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이다. P2는 자극을 준 지점 그 자체예요. 자, 그러면 얘는 경과된 시간이 똑같이 3초일 때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빵초죠. 그 자리 그대로니까. 그럼 막전이가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로지 3초입니다. 3초일 때를 올려봤더니 마이너스 80mV 과분극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디귿 P3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칼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어떻게 이온을 이동시키는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유런의 세포막에 이렇게 막단백질이 박혀 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확산에 의한 이동이 아니라 ATP를 써서 힘을 들여서 이동시키는 능동수송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세포 밖, 세포 안이라고 치면은 세포 바깥으로 나트륨을 이동시키고 세포 안쪽으로 칼륨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펌프죠. 그리고 요때 얘는 ATP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귿 보기에서는 세포 밖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1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에서 틀릴 만한 문제다라고 선생님이 꼽는다면은 15번 그리고 16번인데요. 자, 근데 15번, 16번도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인자유전과 가계도 분석에 익숙한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5번은 다인자유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선생님이 다인자유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면 유전 문제 중에서 다인자유전 문제가 그나마 조금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분리가 어렵게 안 나오고 이렇게 다인자가 조금 어렵게 나온 상태에는 고득점을 받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인자유전 푸는 방법 꼭 여러분들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수능에서 나와도 꼭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 A, B, D에 의해 결정된다.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대문자 수가 다르면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했고요. 개체 1의 유전자형은 이거라고 했고 1과 2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기억의 유전자형이 이거일 확률은 8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1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스몰 b, 라지 d, 라지 d래요. 자, 근데 얘가 2랑 교배를 했어요. 2는 아직 뭔지 모릅니다. 교배를 하면은 자손 F1이 태어날 텐데 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전체가 다 이형접합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뜯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자손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결국 1의 생식세포와 2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이렇게 유전자형이 나온 거일 텐데 지금 보면은 1은 생식세포의 종류가 딱 한 가지로밖에 안 나와요.
한 가지로밖에. 생식세포 어떻게 분석하느냐? 지금 보면은 예상동염색체, 예상동염색체, 예상동염색체 전부 다 상동염색체 상에 있는 대립유전자를 나타낸 거죠. 그러면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상동염색체는 쪼개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네 둘 다 쪼개져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종류가 다르다면은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상동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b, 라지 d 딱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는 1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2가 준 거는 뭐냐? 여기 남아있는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2가 줬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지금 1이 얘를 줄 확률은 지금 1이에요. 그쵸? 1입니다. 하나의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2가 지금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준 확률을 곱하기 했더니 8분의 1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2가 생식세포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가지게 될 확률도 8분의 1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확률이 나올 수 있게 되느냐, 조금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얘도 역시 상동 염색체들 중에서 쪼개져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2가 만약에 전부 다 이형접합이었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라지 A, 스몰 a 중에서 라지 A만 받을 확률 2분의 1이죠. 그리고 라지 B, 스몰 b 중에서 라지 B가 선택될 확률 역시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라지 D, 스몰 d 중에서 스몰 d가 선택될 확률도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전체 확률을 다 곱하기 했더니 8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형접합인 경우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확률이 8분의 1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조금 암기를 하고 있으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생각해보면 쉬워요. 만약에 라지 A, 라지 A, 뭐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줄 수 있는 형태가 라지 A밖에 없으니까 확률 1이에요. 근데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확률이 2분의 1이고 얘도 역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러면 전체를 곱하기 하면은 4분의 1이 나오잖아요.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8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이 전체가 이형접합인 확률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다인자유전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만 많이 풀어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가지고 바로바로 생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의 유전자형은 전부 다 이형접합이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 1과 2는 피부색이 다르다. 피부색은 그러니까 피부색이라고 한 건 표현형이죠. 표현형. 자, 표현형은 뭐에 의존한다 했습니까? 대문자 수에 의존한다 했습니다. 1은 대문자가 지금 2개죠. 라지 D, 라지 D. 근데 2는 대문자가 지금 3개입니다. 라지 A, 라지 B, 라지 D. 자, 그러면은 피부색 서로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2에서 전부 다 대문자가 있는 생식세포가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니까 자, 얘 중에서 라지 A 나오고 얘 중에서 라지 B 나오고 얘 중에서 라지 D 총 8분의 1의 확률로 전부 다 대문자가 들어있는 생식세포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기억의 피부색이 1과 같은 확률은 8분의 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여기에 태어난 자손 F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부모형이 지금 우리가 여기 선생님이 지저분하게 해놨으니까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모형이 지금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그리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1과 피부색이 같은 확률이래요. 피부색은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습니다. 1은 대문자 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대문자의 수가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거죠. 자, 근데 역시 1은 뭐 밖에 줄 수 없습니까? 스몰 a, 스몰 b, 라지 d 밖에 줄 수가 없죠. 그러면은 2에서 대문자가 한 개씩 들어있는 생식세포가 와야 2개가 만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문자가 한 개씩 들어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입니까? 라지 A, 스몰 b, 스몰 d 또는 스몰 a, 라지 b, 스몰 d 또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 총 요 세 가지의 생식세포가 와야만 기억의 피부색이 1과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요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라지 A, 스몰 b, 스몰 d가 나올 확률 얘네 둘 중에서 라지 A니까 2분의 1 그리고 스몰 b 역시 얘네 둘 중에서 스몰 b니까 2분의 1 그리고 스몰 d 역시 얘네 둘 중에서 스몰 d 선택이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총 2분의 1 3개를 곱하면은 8분의 1의 확률이 나오겠죠. 근데 밑에 있는 두 가지도 똑같은 확률로 나옵니다. 왜? 둘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럼 8분의 1, 8분의 1이죠. 자, 근데 얘네 셋이 동시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에서 8분의 3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ABOC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두 가지 형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가는 대림유전자 T에 의해 결정되며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가계도가 1부터 10까지 구성원에 대한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얘네들이 중요한 거죠. 자, 7, 8, 9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4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t의 DNA 상대량의 3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분석하는 게 조금 짜증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1, 2, 5, 6의 혈액형은 서로 다르며 1의 혈액형과 항 A 혈청을 섞으면 응집이 된대요. 그 다음 1과 10의 혈액형은 같고 6과 7의 혈액형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혈액형에 대한 분석부터 해볼게요. 자, 1, 2, 5, 6의 혈액형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의 혈액과 항 A 혈청을 섞으면 응집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 가족 구성원 내에서 혈액형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 엄마 아빠는 둘 중에 누가 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AO, BO인 유전자가 만나서 AB형과 O형을 낳는 경우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반대로 AB형과 O형인 부부가 만나서 AO와 BO의 유전자형을 나타내는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1의 혈액과 항 A 혈청을 섞었더니 응집이 일어났대요. 자, 항 A 혈청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항 A 혈청은 B형의 표준 혈청과 같은 소리고 B형의 혈청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알파랑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혈액형 뭡니까? A형 아니면은 AB형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분석한 두 개 중에 하나네요. 자, A, B. 그리고 자식은 AB형이랑 O형인데 여기 밑에 1과 10의 혈액형이 같고 6과 7의 혈액형이 같다고 했죠. 그러면은 1이 A형이라면은 10도 A형이 될 거고, 자, 얘는 혈액형이 같다고 했습니다. 유전자형이 아니라 표현형이 같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AO라고 해도 얘는 AA가 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AO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얘는 A형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6번과 7번 혈액형이 같다고 했는데, 자, 얘가 만약에 둘 다 O형이라면은 자식 중에 A형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이 AB형이고 5번이 O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럼 7번도 AB형이 될 거고 AB형 사이에서는 AA의 유전자를 가진 A형이 태어날 수 있겠죠. 자, 근데 반면에 1번이 AB형인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6번이 AO, 5번이 BO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7번도 A형일 텐데 자식이 AB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 앞에 풀었던 요 과정이 맞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형 분석은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형질 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보기가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옆에 있는 큰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성과 열성 또는 상염색체, 성염색체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우성과 열성을 따져보려고 가계도를 봤는데 지금 부모형에서 안 나온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온 가계도는 보이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우열을 조금 힘들게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될 거고,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거는 지금 7, 8, 9랑 4번, 그러니까 요 가족 정도만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요 말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7, 8, 9 얘네들의 세포 한 개당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4의 세포 한 개당 스몰 t의 DNA 상대량의 3배라고 했죠. 그 말은 4가 라지 t, 스몰 t를 안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무조건 스몰 t를 가지고 있어야 얘네들의 합이 뭐 곱하기 3이 되니까 얘네들의 합이 4번의 3배가 된다, 이런 말이 성립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4번은 스몰 t를 한 개 이상 가진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4번이 스몰 t를 한 개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상염색체니까 대림유전자 라지 t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잡종일 때 나타나는 표현형이 우성이라 했으니까 이때는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3번 스몰 t, 7번 스몰 t, 9번 스몰 t가 되겠고, 8번은 3번으로부터 스몰 t를 무조건 한 개 받는데 우성이니까 라지 t 스몰 t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에서 스몰 t의 합은 5개인데 1개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3배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4번이 스몰 t를 2개 가지고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스몰 t는 라지 t에 대해 열성이라 했기 때문에 정상이 열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3번, 7번, 9번 전부 다 이영접합인 우성 형질이 되겠고, t의 개수를 헤아려 봤더니 4번이 2개인데 7, 8, 9의 합은 4입니다. 2배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요가 정도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상념색체 유전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성념색체 유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 성념색체일 때 우성과 열성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자, 만약에 정상이 열성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4번, 이 엄마는 스몰 t를 X염 색체에 가지고 있겠죠. 자, 근데 요 아들들을 봅시다. 아들들. 자, 아들들은 X염 색체 하나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전부 다 유전자형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표현형이 다르잖아요. 그 말은 정상이 열성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상념 색체고 열성 유전병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은 X 스몰 ty, 그리고 9번 역시 X 스몰 ty가 되겠고, 8번은 X 라지 ty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열성이니까 7번 딸은 X 스몰 t, X 스몰 t가 되겠고, 엄마인 4번은 X 라지 t, X 스몰 t를 가지게 되겠네요. 왜? 아들들한테 각각 라지 t도 하나 줬고, 그리고 스몰 t도 하나 줬으니까 얘는 이영접합이 되겠죠. 보인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t의 개수 분석해 봅시다. 4번 스몰 t 하나 가지고 있죠. 7, 8, 9에서 스몰 t 개수 하나, 둘, 셋, 3개가 되네요. 그러면은 3배가 맞으니까 성념색체 열성이 맞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는 우성 형질이다. 우성이 아니라 방금 열성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의 ABOC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은 E형접합이다. 지금 E는 B형이고 B오기 때문에 E형접합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그 다음 디귿.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 얘가 가가 발현되고 ABOC 혈액형이 10과 같을 A형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가가 발현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6번과 7번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건데 7번은 X 스몰 t, X 스몰 t라고 했고요. 6번은 남자니까 바로 나오죠? X 라지 t, Y가 되겠네요. 자, 요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가가 발현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누가 발현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딸들은 전부 다 X 라지 t, X 스몰 t 정상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 아들들은 X 스몰 ty 니까 아들들이 가가 발현된 애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총 4분의 2니까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아이의 ABOC 혈액형이 A형이 나올 확률, 지금 봤더니 엄마 아빠 둘 다 AB형입니다. 요 사이에서 A형이 나올 확률은 요 경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 나와야 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3월 모의고사 푸느라 고생 많이 했고, 자, 우리는 또 5월에 새로운 모의고사를 치게 될 텐데 그때는 오늘 친 시험보다 좀 더 성적이 향상되기를 쌤이 기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